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이렇게 할 텐데. 안녕하세요. 올해로 87살이 된 의사 이현우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였습니다. 국내 최대 노인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조사한 결과 무려 87%가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왜 하필 60대일까요? 60대의 선택이 70대, 80대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알기 쉬운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3분 운동법부터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질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혜를 넝쿨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근육소실이라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호님을 처음 만난 건 그가 72세 때였습니다. 참 성실히 살아온 분이었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지만 운동만큼은 늘 미루셨습니다. 제가 근육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박정호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에요? 귀찮아요. 5년 후 병원에 오신 그는 혼자서는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오시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박정호님이 제게 하신 말씀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왜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빨리 몸이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이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루 단 3분만 투자해 발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아주 간단한 운동을 하면 치매 위험을 무려 85%까지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옥순 할머니는 제 말을 믿고 발꿈치 운동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기억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걷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얼마 전 김옥순 할머니가 제게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손주 이름도 다시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산책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루 3분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년, 행복한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인 돈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노후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6세 이창수 님이 떠오릅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시고 받은 퇴직금은 총 6억 원이었습니다. 창수님은 은퇴 직후 큰 꿈을 품고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많아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줄어들었고 가게 운영비만 나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결국 3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만난 창수님은 어깨가 축 처진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열심히 일한 돈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이젠 노후가 두렵습니다. 저는 창수님에게 현실적이고 명확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통장 쪼개기라는 방법이었습니다. 통장 쪼개기는 말 그대로 목적에 따라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금 통장, 그리고 여가비용 통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 생활비 통장에는 매월 꼭 필요한 돈만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절대 쓰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비상금 통장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병원비를 대비해 비상자금을 넣어두고 절대 손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투자금 통장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늘리기 위해 따로 관리하고, 네 번째 여가비용 통장은 여행이나 취미생활 같은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면 계획 없이 지출되는 돈을 막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돈 걱정 없이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노후 자산 손실 위험을 최대 8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창수님은 바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4개로 나누셨습니다. 이후 매월 정해진 생활비만 쓰고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후 창수님은 밝은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니까 돈 관리가 정말 쉽고 편하네요. 돈 걱정이 사라지고 노후가 다시 기대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통장 쪼개기로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쉽게 놓칠 수 있는 건강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3세 김윤식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윤식님은 평생 직장에서 성실히 일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식님의 아내가 배가 자꾸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주 복통을 느꼈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윤식님 역시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며 병원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아내의 복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병원에서 암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고, 불과 몇 개월 후 윤식님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윤식님이 제게 오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처음 복통을 얘기했을 때 왜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몸은 결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사소한 신호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중대한 질병의 70% 이상은 완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빨리 발견할수록 간단한 치료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환자 중 74세 이영철 님은 아내가 폭통을 느꼈을 때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평소 매년 성실히 건강검진을 받아왔던 덕분에 빠르게 이상을 확인했고, 초기에 위암 진단을 받아 간단한 치료만으로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영철님 부부는 지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영철님은 늘 제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덕분에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챙겼고, 그래서 아내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건강 이상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매년 건강검진을 성실히 받으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검진비가 아까워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황금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습관을 일찍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68세 이영자님이 계십니다. 영자님은 얼마 전 병원에서 고지혈증,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꺼번에 진단받으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영자님은 무척 놀라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저에게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아직은 괜찮겠지 하면서 건강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큰 병을 진단받으니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영자님에게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황금 습관 5가지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30분씩 걷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편한 속도로 꾸준히 걷기만 해도 심장병 위험을 5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물을 최소 8잔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셋째, 하루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챙겨 먹는 것입니다. 삶은 계란, 두부, 생선처럼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충분한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잘 자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45%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면 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죠. 이렇게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영자님은 저의 조언을 듣고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기도 하고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습관이 되었고 1년 뒤엔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많이 좋아졌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얼마 전 영자님이 진료실에 찾아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황금 습관 덕분에 완전히 새 삶을 얻었어요. 이제 매일 몸이 가볍고 아프지 않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만드는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81세 윤혜숙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윤혜숙님은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게 되셨어요. 처음엔 괜찮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고 밥 먹을 때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이 너무 쓸쓸했어요. 윤혜숙님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혼자 남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우울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윤혜숙님에게 몇 가지 쉬운 방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간단한 취미 생활을 권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면 우울한 생각을 덜 하게 되고 즐거움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윤혜숙님은 평소 관심 있던 꽃꽂이를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는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이나 노래교실 같은 간단한 모임이면 충분해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도 밝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윤혜숙님은 꽃꽂이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남을 돕는 활동은 본인에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윤혜숙님은 가까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행복감을 느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권한 방법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집안이 생기로 가득 차고 외로움도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윤혜숙님은 처음엔 걱정도 하셨지만 작은 강아지를 입양하셨어요. 강아지와 함께 지내면서 집안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윤혜숙님이 진료실에 오셔서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외로움이 뭔지 잊고 살아요. 꽃꽂이 덕분에 즐겁고 친구들 덕분에 웃게 되고
봉사활동 덕분에 보람차고 강아지 덕분에 매일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취미, 간단한 모임, 봉사활동, 그리고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한영진 님 75세이 있습니다. 영진 님은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어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비를 아끼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집 마련을 도와주느라 가진 재산을 거의 다 사용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영진님은 크게 상처받은 표정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자식들에게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요? 요즘 자녀들과 대화도 잘 안 되고 너무 속상합니다. 영진님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도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보다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녀의 성과에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꼭 추천하는 4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자신의 노후 자금 중 최대 10%만 지원하세요. 나의 노후가 안정되어야 자녀도 부담이 줄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둘째, 자녀의 결정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세요. 자녀의 선택을 믿고 존중해 줄 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셋째, 자녀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실패가 있더라도 지켜보며 격려해 주면 자녀와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대화에서 성과보다는 정서적인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자연스레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76세 이정수 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정수 님도 처음엔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실천한 이후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정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자녀들도 저를 자주 찾아오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여러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지내십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만났던 70세 한정희 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한 번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죠. 한 달만이라도 소금 섭취를 줄이고 매일 아침 20분씩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혈압과 당뇨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정수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깟 소금 조금 더 먹는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동은 또 귀찮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 정희님은 고혈압과 당뇨뿐 아니라 심각한 관절염까지 생겨 혼자 걷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후회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진작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내 몸이 빠르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평생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건강 습관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건강이 놀랍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쉬운 건강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30분 천천히 걷기입니다. 매일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50%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하루 8잔 물 마시기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매일 7시간 충분히 자기입니다. 잠을 잘 자면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최대 40%까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짜지 않게 드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고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68세 이영자님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영자님은 처음 병원을 찾아왔을 땐 고지혈증,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대로 걷기와 식습관 조절 등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건강이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얼마 전 이영자님은 저에게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건강한 습관 하나가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작은 건강 습관을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면 10년 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난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환자들을 통해 깨달은 소중한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셨나요? 사실 인생의 큰 변화는 대단한 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쉬운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3분 운동을 하는 작은 습관,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게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70대, 80대, 심지어 그 이후의 삶까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87세가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은 지혜들을 매일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환자들을 통해 증명된 이 귀한 지혜를 여러분이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희 지혜발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지혜를 넝쿨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돕는 채널 지혜발굴의 의사 이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